어제 동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진짜 숨이 막혀 죽겠어. 그럼 어디 가라고 하면 되잖아. 어디를 가? 갈 곳도 없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그럼 이혼해버려. 70의 이혼이 어디 있어. 그냥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 대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가 요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다니, 이게 정상일까요?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농담 같지만 실제로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 20년 이상 부부 중 무려 37%가 황혼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가 왜 나이 들어서는 서로가 짐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배우자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결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두 사람 모두 젊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연하,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였죠. 둘 다 처음에는 열렬하게 사랑했고 아내들도 헌신적으로 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아내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 쓸쓸하게 죽었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지막까지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존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50년간 3,600쌍의 부부를 연구해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가 3분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행복할지 이혼할지를 95%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싸울 때도 예의를 지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안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불행한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게으른 인간. 여기서 4가지 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비난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러냐. 둘째, 방어입니다. 나만 왜 탓해? 당신도 그랬잖아. 셋째, 경멸입니다. 아이고, 수준 참. 넷째,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이 4가지만 없애도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안나가 남긴 일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남편의 눈 색깔, 머리카락,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가트만 박사는 이걸 사랑의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지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반면에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아내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커피도 설탕 넣어서 마시는지 프림 넣어서 마시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뭔 좋은 일 있어?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을 함께 꾸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은 후에도 아내 안나는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반면 톨스토이는 말년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는데 아내 소피아는 13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꿈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갈등이 심해진 거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뭔 꿈 있어? 나이 들어서 뭐 하고 싶어?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편이 텃밭 가꾸고 싶다고 하면 좋네. 나도 함께 할게 이렇게요. 은퇴 후 남편이 집돌이가 되는 이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은퇴한 남편들 보면 정말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40년간 직장만 다니다가 갑자기 시간이 남아도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챙겨달라고 하고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영감이 퇴직하고 나서 식사 시간이 정말 정확해졌어. 12시 정각에 밥, 6시 정각에 밥. 마치 닭 같아. 웃기지만 현실입니다. 남편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고 아내는 이제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인데 서로 엇갈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남편도 40년간 밖에서 고생했으니 쉬고 싶을 만하고 아내도 40년간 집안일 했으니 이제 좀 쉬고 싶을 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말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혼하자. 요즘 부부들이 너무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이혼해버려, 이혼하면 되지. 이 말의 무게를 아시나요? 이혼이라는 건 가족 전체의 해체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재보면 본인이 이혼할 때보다 자식이 부모의 이혼을 볼 때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이혼하자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상대방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어떤 남편은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고 놀림받았는데 아내가 화날 때마다 이 난쟁이야 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이혼했어요. 상대방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무시하는 말. 특히 남자들은 무시당하는 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네 번째, 집안 험담. 당신 아버지가 그러더니 당신도 그렇네. 당신 어머니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은 두 세대를 한꺼번에 모독하는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 험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제 좋은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매일 조금씩 스킨십하기.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상대방의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주세요. 20분이 아니라 20초입니다. 잘 잤어? 하면서요. 외출할 때는 가볍게 포옹하고 잘 다녀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저녁에는 30초 정도 어깨나 손을 주물러 주면서 하루 있었던 일 나누기. 오늘 제일 좋았던 게 뭐야? 제일 힘든 건 뭐였어?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닭살 돋는다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물어보세요. 두 번째, 호칭부터 바꿔보세요. 나를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어떤 분들은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이름을 불러주거나 자기야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줘야 진짜 선물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집에만 있지 마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쳐다보는 건 3개뿐이라고 하죠. TV, 냉장고, 그리고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건 농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외식하러 가보세요. 거창한 곳 갈 필요 없어요. 동네 칼국수집에서 칼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밥 먹었지? 생각해보니 기억도 안 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해보세요. 네 번째, 남편들도 집안일에 참여하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아내가 계속 모든 걸 다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아내도 이제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거든요.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해보세요.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보고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60 넘어서 처음 설거지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 우리 마누라가 60년간 이걸 혼자 했다니.
늦었지만 깨달은 거죠. 부부 생활과 스킨십의 중요성. 5번째, 나이 들어도 스킨십은 중요합니다. 50, 60 넘어서 무슨 스킨십이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천만에요. 꼭 부부 생활이 아니더라도 손잡기, 어깨 주무르기, 머리 쓰다듬기 같은 자연스러운 접촉이 필요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고운 시선 보내는 것도 스킨십입니다. 부부 생활을 한쪽만 너무 원한다면 서로 약속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보름달 뜨는 날 이런 식으로요. 농담 같지만 이런 약속이 서로에게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영감이 70 넘어서도 아직도 그런 걸 원해서 참 부담스러웠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 그 대신 나머지 날은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보세요. 6번째, 또래 친구들을 사귀세요. 부부끼리만 지내다 보면 답답해집니다.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등산 모임 같은 곳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극도 받고 대화 소재도 생깁니다. 오늘 등산 가서 김씨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집에 와서 나눌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이웃 부부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명이서 화투치고 함께 여행도 가고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 주세요. 7번째, 혼자만의 시간도 인정해 주세요.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바둑 두러 가고 아내는 친구들과 수다 떨러 가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디 가냐, 누구랑 만나냐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서로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친구들이랑 온천 다녀온 날이 제일 좋아.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해 주거든. 그럴 때 젊어 보여. 건강 관리도 함께 하세요. 8번째, 건강 관리를 함께 해보세요. 같이 걷기, 같이 운동하기, 같이 건강한 음식 먹기.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고 약 챙겨주기도 하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신 혈압약 먹었어? 오늘 산책 나갈까? 이런 관심이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9번째,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밥 해줘서 고마워. 빨래 해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친구가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추억 만들기를 계속하세요. 10번째,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젊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 데이트했던 곳에 다시 가보기, 신혼여행 갔던 곳 재방문하기. 체력이 안 된다면 동네 공원이라도 함께 산책하면서 사진 찍어보세요. 우리 70에 찍은 사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추억 말이에요. 11번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알기. 사람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상대방이 목말라 하는 그 말을 해주세요. 배우자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제일 좋아? 그럼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당신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평생 자기 목소리가 쉬어서 콤플렉스였는데 남편이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요. 평생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살아오셨는데 아내가 당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나는 당신에게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남편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책임을 다한 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대화 속에서 공감받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시 열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관심이 없어진 거죠. 저 사람은 뻔해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해요.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해요. 70살의 남편은 40살 때의 남편과 다른 사람이에요. 70살의 아내는 40살 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이고요. 그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 보세요. 당신이 이런 면도 있었네.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관심이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영감이랑 50년을 살았는데 작년에 처음 알았어. 이 사람이 꽃을 좋아한다는 걸.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베란다에 꽃을 키우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꽃 보는 눈빛이 정말 예뻤어. 50년 만에 처음 본 표정이었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기쁨 말이에요. 더 사랑하고 덜 기대하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게 하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 대신에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잘해주자.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더 기대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사랑해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배우자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늙어가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도 없을 거예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백발의 부부를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오늘 집에 가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부끄럽다고요? 그럼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 후반부가 배우자와 함께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부생활 노하우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